에세이 작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법이라고 붙이기에는 좀 너무 거창하고요. 에세이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 이것인데요. 요즘 그 우리 문단을 보니까 수필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필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산문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필의 원조하면 뭐 피천득의 인연이나 그다음에 이상이 쓴 것 중에서 산촌여정인가요? 그거랑 뭐 권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수필의 전범으로 이제 떠올리는 것 같고 그 외국에서 뭐 찰스 랩 이런 작가들 그 중고생 필독 수필서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산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개나 소나 다 산문을 쓰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작가 그러니까 소설이나 시인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이름을 갖추게 되면은 그래서 책이 어느 정도 이제 팔리면은 산문집을 내는 그런 수순으로 지금 문단에서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책은 없는데 그 김남희인가요, 여러분? 아주 한낮의 연애인가? 그거랑 이제 또 경애의 마음 등등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제 소설가가 있는데 최근에 산문집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진도 맞춰서 할 텐데 소설가 김영하는 여행 산문집을 내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지금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고 4월 말에 하나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김영하 다룰 때 한꺼번에 같이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김연수도 마찬가지인데 역시나 그 이제 산문집을 또 얼마 전에 최근 소설은 되게 뜸한데 이제 산문집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산문 이제 좀 그 외국에서 가져온 개념으로는 이제 에세이인데 우리나라에서 에세이는 지금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제 쓰이고 읽히고 있고 그리고 그 이기주의 언어의 운동가요? 굉장히 많이 팔린 책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에세이의 개념은 훨씬 더 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독자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적인 장르입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글을 쓰는 작가, 소설가든 시인이든 극작가든 그런 사람이 에세이를 썼을 때 그 에세이가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컨대 쿤데라 같은 소설가가 있는데요.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쿤데라의 쿤데라가 많은 소설을 썼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읽었던 거는 요 번역본은 아니었고 소설의 기술인데 소설 이론 공부를 한창 할 때 이제 권오령 번역자는 똑같네요. 권오령 불문학자 선생님께서 이제 번역한 책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어지간한 소설 이론서 못지않게 많이 도움을 받았고 잘 썼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비교적 나이 들고 나서 최근에 제가 요 카프카 할 때 언급한 겁니다. 배신당한 유언. 카프카가 막스 브루트한테 유언을 했는데 이제 그게 배신당했죠. 태우라고 했는데 태우지 않았고 커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소설론 이런 거 이렇게 소설론인데 그러니까 소설의 이론 같은 거 에세이인데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적인 어떤 자료 비평까지는 아니지만은 솔직히 그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그런 지루하기만 한 그 교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로지 생존형으로 쓴 논문, 학술서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예를 들자면 요건 이제 도스옙스키에 대해서 쿤데라가 쓴 건데요. 저는 도스옙스키 연구자지만은 이제 여느 연구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더 핵심적인 것을 이제 도스옙스키에게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에세이라는 게 수준이 높은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전제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일상에 대한 어떤 따뜻한 기록 그런 이제 달짝지근한 산문들 그게 이제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여러분? 에세이의 범위가 넓다라는 거고 에세, 몽테뉴의 수상록, 에세, 파스칼의 빵세, 팡세, 명상록,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이제 다 에세이고요. 이제 세분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제 철학서로 분류할지 뭐로 분류할지 시킬 수는 있겠지만 분류할 수는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다 에세이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읽은 이런 류의 이제 입문서 고급한 에세이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것은 이거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걸 다 못 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 읽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멋쩍은 일이고요. 그래서 다 안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한동안 저희 학교 도서 대출 목록에서 또 1위였는데 지금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총유세를 제가 읽어야 되는데 이걸 다 읽기 전에 더 좋은 책이 나와 버리는 바람에 얘는 순서가 밀리고요. 그 한국사 선생님 있죠, 설민석 책 읽어 드립니다. 요거 총균세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돼 있어서 한번 보고 감동한 적이 있고요. 여러 점에서 책의 내용도 그렇고 강의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더 좋은 책이 나왔다. 뭐냐면 총균세를 쓴 저 제러드 다이아몬드에 고무돼 가지고 이런 책이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사피엔스인데 이제 팬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또 나왔습니다. 21세기를 위한 체험.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칼럼적 성격이 강해집니다. 칼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영상에서 제가 칼럼 모음집에 대해서 칼럼 모음집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 칼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양질의 칼럼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아주 열심히 근면한 공부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시각을 가져야 되고, 거기서 확장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심지어 이제 미래까지 예측해보는 그런 눈을 갖게 됩니다. 일단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요게 이제 유발 하라리의 출세작이고,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이게 고전의 반열에 오를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시의 유행으로 끝날지, 그건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분야든 이렇게 빛나는 책들이 주기적으로 하나씩 나옵니다.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기만 하고 못 읽었는데, 토마스 피케티 21세기 자본. 근데 너무 경제학 지식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솔직히 읽기가 힘들었는데, 요것은 문외한인 저 같은 독자도 완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언어로 쓰여졌고, 여러분이 쉬운 문체, 평이한 문체의 장점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전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나 알면 안 돼. 나만 알아야 돼. 내지는 나처럼 공부를 많이 한 수준의 독자만 알아야 돼. 이것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고, 특히나 창작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여러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느냐를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만큼의 독자를 염두에 두든 이만큼의 다수 독자를 염두에 두던 그런 이제 허영은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체성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수의, 작가의, 소설가의, 그 다음에 번역가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책의 독자층, 수,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유발 하라리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유대인이고, 학력을 보면은 옥스포드에서 충세상가로 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을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영광스럽게도 저자 사인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사피엔스에서 또 다른 사피엔스 한 마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 책이 그런 관점으로 쓰여졌는데, 요것도 한때는 이제 수업에서 잠깐 공유했던 적이 이제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책의 관점이,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자신 호모 사피엔스를 굉장히 신비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여타 동물과 다르게 생각하고 도구도 사용하고 유희도 즐길 수 있고,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호모 파베르 등등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크게 1. 인지혁명, 2. 농업혁명, 3부 인류의 통합, 4. 과학혁명, 이렇게 이제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충분히 자화자찬을 이렇게 지금까지 퍼부어왔던 이 요소들에 거대한 기만이 들어있다라는 것, 그거를 이제 학적으로 증명해가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저 지금 코로나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거, 이 거대한 역사 속에 그냥 한 점을 살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역사의 진료를 형성한 것은 세계의 혁명이었다. 약 7만 년 전 일어난 인지혁명은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약 12,000년 전 발생한 농업혁명은 역사의 진전 속도를 빠르게 했다. 과학혁명이 시작한 것은 불과 500년 전이다.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짚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렵 채취 맞나요, 여러분? 거기서 농경사회로 이제 진입한 거를 치하하잖아요. 너무 잘했어. 그거야말로 인류가 이렇게 대단히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기만이었는지
근데 그 시각이 주류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게 한번 만드는 계기가 되고 '아 맞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어.'라는 인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농업혁명을 함으로써 암컷 여자죠. 여자는 더 많은 인제 생산을 해야 되고 또 인제 남자는 더 많은 노동을 또한 인제 해야 되고요.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그리고 인제 거기에 맞춰서 인제 몸이 이렇게 또 진화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인제 농업혁명과 관련해서 가장 와닿는 주장은 그 수렵 채취 사회에서는 그렇게 계급이 많이 분화되지 않았었는데 이 농경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농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계급 신분이 형성이 되고 무한한 뭡니까 여러분 그 고생하는 프롤레타리아와 그다음에 인제 생산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아라 하는데 생산하지 않고 열심히 먹기만 하는 놀고 먹는 그런 유산 계급이 인제 이렇게 형성됐다라는 것은 참 인류사의 뼈아픈 대목 중에 인제 하나가 아닐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인제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네안데르탈인인가요? 하고 인제 경쟁하면서 그 우위를 점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쪽 이쪽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쭉쭉 뻗어나가서 지금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를 가 가지고 인제 거기서 디프로노돈 디프로토돈입니다. 디프로토돈인데 요게 지금 그 흔적이 원뱃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원뱃이란 동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멍청하면서도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코알라를 닮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데 대변이 네모난 대변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뱃의 조상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완전 무지막지하게 이제 우리가 다 해치운 거죠. 그러니까 그 원동력이 된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그 내용들입니다. 어릴 때 다 배운 거죠. 인간은 협동할 수 있고 뭐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그냥 몸만 갖고 부딪혔더라면 그런 게 이제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네. 제가 끼워 놨던 게 빠졌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접수를 지금 이렇게 해 버렸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많은 소중한 가치들이 희생됐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조목조목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축을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행했던 여러 가지 잔인한 것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많지는 않지만 이미지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유 있죠, 우유. 우유를 그 갖기 위해서 암소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태어난 아기 송아지 또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많은 닭고기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닭들이 고생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 뭐 다 아는 겁니다. 그거를 상당히 감동적으로 잘 썼어요. 학적이면서 감동적으로 잘 써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18장인데 495쪽인데 오늘날 지구상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피엔스가 살고 있다. 이 모든 사람을 한데 모아 거대한 저울 위에 세운다면 그 무게는 약 3억 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축화한 모든 동물, 암소, 돼지, 양, 닭을 더욱 거대한 저울에 세운다면 그 무게는 약 7억 톤에 달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쓴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엄청난 흥미가 이제 유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또 동물들 얘기를 하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살아있는 대형 야생동물 의 무게를 모두 합쳐도 1억 톤에 못 미칩니다. 어린이 도서나 각종 도에서 TV 화면은 여전히 기린과 늑대와 침팬지로 넘쳐나지만 실제 세상에는 이들이 매우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다. 세상에 남아있는 기린은 약 8만 마리에 지나지 않지만 소는 10억만 마리에 이른다. 늑대는 20만 마리밖에 남지 않았지만 가축화된 개는 4억 마리다. 침팬지는 25만 마리에 불과하지만 사람은 70억 명이다. 네. 인류는 정말로 지구를 접수했다라고. 저희가 이 호모 사피엔스가 완전히 이 지구를 접수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약해 보였던, 아주 오래전에만 해도 아프리카 구석에 살고 있었던 이 약해 보였던 사피엔스라는 종이 어떻게 이렇게 지구를 접수하게 됐을까? 우리가 어릴 때 뭐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고 이렇게 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그 유발 하라리 책을 제가 지금 공부하듯이 요약한 건 아니라서 그냥 독자로서 읽고 지금 머릿속에 남는 거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멀리까지 뻗어나갈 수 있어요. 상상력에 기반해 가지고 협동할 수 있습니다.